2008년 금융위기, 우리 시대 최악의 경제 재앙이었죠. 이 거대한 도미노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모든 건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미국 주택시장의 문제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이 됐을까요? 자,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일의 시작은요, 겉보기엔 정말 평화롭고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수면 아래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라는 자양분을 먹고 재앙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말이죠. 거품을 만드는 완벽한 공식이었어요. 2001년에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니까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너무 무서워했나 보지.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낮춰버린 거예요. 그 결과 시장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값싼 돈이 그냥 넘쳐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값싼 돈은 곧바로 금융 시스템의 가속 페달, 바로 레버리지를 그냥 끝까지 밟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레버리지가 좋을 땐 정말 마법 같아요. 자, 보세요. 똑같이 자산이 10% 올랐을 뿐인데 빚을 더 많이 쓴 B은행은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무려 2배! 엄청나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진짜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자산 가치가 아주 조금, 진짜 딱 5%만 떨어져도 어떻게 되나요? B은행은 자기 자본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파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위기의 핵심이었어요. 이렇게 잔뜩 부풀려진 시스템에 불꽃을 팍 튀긴 건 바로 미국 주택시장 그리고 증권화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의 금융혁신이었습니다. 이걸 일종의 금융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수천 개나 되는 개별 주택 대출을 원료로 막 집어넣으면 투자자들이 아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하나의 금융상품이 뚝딱하고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이 과정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부실 위험이 엄청 큰 주택 대출들을 막 모아요. 그리고 잘게 자르고 다시 뒤섞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법처럼 이건 안전합니다 라는 최고 등급 트리플 A 딱지를 받은 상품으로 둔갑한 거죠. 그 안에 어떤 시한폭탄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른 채 말이에요. 국제결제은행 BIS가 이 붕괴 과정을 5단계로 정리했는데요. 첫 경고음은 2007년에 울리기 시작해서 2008년 3월 마침내 첫 번째 대형 은행이 휘청거리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냥 얼어붙었어요. 아, 이건 그냥 주택 문제가 아니구나.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투자은행 하나가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겠구나. 이 시스템 리스크라는 공포가 현실이 된 첫 번째 순간이었죠. 베어스턴스 사태는 어떻게든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사실 위기는 수면 아래에서 계속 골마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2008년 9월 금융 시스템은 마침내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2008년 9월 15일 현대 금융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베어스턴스 때와는 상황이 달랐어요. 이번엔 규제 당국이 158년 역사의 리먼 브러더스를 구해주지 않고 그냥 파산하도록 내버려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전 세계를 덮치는 공황의 쓰나미를 일으키는 스위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 시스템의 가장 기본인 신뢰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은행들은 서로를 못 믿으니까 돈줄을 꽉 잠가버렸고 우리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신용 공급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죠. 올스톱 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 날 세계 최대 보험사였던 AIG가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고요? 이 회사가 그 부실 자산들이 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그러니까 신용부도 수업 CDS를 어마어마하게 팔아놨었거든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바로 여기서 터져나온 겁니다. 자,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자 모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 그 답은 시스템 전체를 병들게 한 잘못된 인센티브, 바로 그 구조에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도덕적 해이였어요. 쉽게 말해 은행들이 성공하면 내 돈, 실패하면 국민 세금으로 막아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믿져야 본전인 위험한 도박에 마구 뛰어들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시스템에 속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었어요. 금융회사들은 단기 보너스에 눈이 멀었고 신용평가사들은 돈을 주는 고객사 눈치를 봤죠. 심지어 규제 당국조차 이 파티를 멈출 생각을 아무도 안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연쇄 붕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대마불사, 즉 too big to fail이라는 강력한 개념과 연결됩니다. 2008년 이전까지 규제 당국은 말하자면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개별 은행 하나하나가 건강한지만 살폈죠. 하지만 이 위기는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을 줬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상에서는 나무 하나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숲 전체가 불타버릴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낮은 금리, 과도한 빚,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금융상품들. 이 위기를 만들었던 모든 조건들이 사실 지금도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2008년 위기는 이 시스템 리스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음 위기를 막기 위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수조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